늦은 밤,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고 점점 더 거칠어진 말들이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잠시 귀를 기울이니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로의 멱살까지 잡아가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던지는 말들은 이미 대화라기보다 상처에 가까웠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 한켠이 조용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아껴주며 살아도 한 세상이고 서로 헐뜯으며 괴롭게 살아도 한 세상인데 우리는 왜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걸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인연을 맺고 부부의 삶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 그 자리에도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미소가 나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삶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고 서로의 부족함마저 귀엽고 고맙게 느껴지던 시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왜 그 마음은 조금씩 희미해지는 걸까요? 어쩌면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생활이 사랑 위에 너무 많이 쌓여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밥, 돈, 아이, 집안일, 책임, 피로, 자존심. 이런 현실의 무게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의 마음을 보던 눈이 어느새 서로의 부족함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살아내느라 참 많이 애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을 겁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을 텐데 우리는 때로 내가 힘들었던 시간만 크게 바라보고 상대가 애써온 모습은 제대로 관측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무게는 너무 선명한데 상대의 마음의 무게는 어느새 흐릿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함께 삶을 견뎌온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같은 시간을 버텨온 사람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으로 밀어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애씀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닫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가족이라는 끈끈한 이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내 곁에 있겠지. 이 정도 말은 해도 이해해 주겠지. 서운해도 결국 떠나지는 않겠지. 이런 무의식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밖에서는 조심하는 말을 집에서는 쉽게 하고 남에게는 지키는 예의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놓아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미안하다 말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과 한마디를 가장 늦게 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가장 지켜주고 싶은 사람인데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가장 고마워해야 할 사람인데 가장 당연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 가장 본질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짜 결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가족은 나를 가장 잘 받아주는 사람인 동시에 내가 얼마나 덜 익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익숙한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 내 곁에 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삶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가정의 평화도 어렵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더 큰 세상의 평화도 그저 말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어쩌면 아주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곁에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안심을 주는 말, 당연함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기려는 마음보다 지켜주려는 마음,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나를 다스리는 수신이 되고, 그 수신이 쌓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결이 다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겠지요. 물론 저 또한 사람입니다. 저도 불쑥 올라오는 마음이 있고, 순간적으로 서운함이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제 마음 하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꿰뚫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지요. 사람은 모르기에 배우고, 흔들리기에 돌아보고, 부족하기에 다시 마음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올라왔을 때 그 화에 내가 끌려가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서운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 뒤에 숨어 있는 내 기대와 욕심을 조심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짜 마음 공부가 아닐까요? 완벽해서 맑은 사람이 아니라 자꾸 들여다보려 하기에 조금씩 맑아지는 사람.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씩 배워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삶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삶이란 것은 밖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얻어내는 과정이라기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자리하고 있던 그 무엇을 찾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나를 흔드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기대와 집착과 두려움이 그 아픔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멀리 가는 길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내 안의 본래 마음, 내 안의 따뜻한 빛, 내가 잊고 있었던 작은 신성,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상처를 받고, 후회도 하며 다시 조금씩 깨어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저와 같은 따뜻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다만 삶에 지치고 상처에 가려지고 익숙함에 묻혀서 스스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살아오며 발견한 아주 작은 빛 하나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도 이미 자리한 그 마음을 스스로 꺼내볼 수 있도록
조용히 곁에서 비춰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서로 아껴주며 살아도 한 세상이고 서로 헐뜯으며 괴롭게 살아도 한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삶. 익숙한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삶.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인연으로 바라보는 삶.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하나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 곁의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그 말이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나온 것인지, 한 번만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알아차림 하나가 어쩌면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까지 조금씩 바꾸어 갈지도 모릅니다. 삶은 멀리 있는 깨달음을 찾는 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의 빛을 잃지 않는 공부입니다. 오늘도 그 작은 빛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경, 삶을 비추는 작은 지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